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된 박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삼성물산 건설부문 SNS를 다 팔로우하고 있어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이랑 점심도 같이 먹고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1학년이다 보니까 실무에서 어떤 점을 좀 다루시는지, 진짜 건축계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6살 권용현이라고 합니다. 매스컴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만 교수님의 생각을 접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실제로 뵙고 식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만나면 이제 훨씬 더 날것의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건축을 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주최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커뮤니케이션 팀의 조정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건축 관련 전공 학생들의 롤모델인 유현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시간 가지면서 많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소개를 간단하게 할까요? 그러면은 저희 아시겠지만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유현준 건축설계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이 준비한 곡이 있나요? 네, 하시죠. 순서에 상관없이. 네. 예전에는 되게 불안감을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건축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했대요, 그 사람이. 하나는 돌팔매질을 진짜 잘 던지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악기를 되게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골리앗을 여기 가운데 맞출 정도로 잘 던지고 악기는 사울 왕이 정신병이 걸렸을 때 치료할 정도의 거의 뮤직 세라피스트 수준으로 연주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자기의 재능을 갈고 닦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데 마침 딱 그 타이밍에 저희 건축 설계 스튜디오를 저희 첫 번째 2학년 1학기 때 하고 이제 전공 수업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였는데 겨울방학 때 제가 정한 것 같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설계를 해야겠다 느낀 거는 한 42살 때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거를 내가 할 만한가 아닌가 계속 회의가 오고 위기가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42살쯤 되면은 이제 빼박이거든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인생이 늦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이제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 워렌 버핏과 점심할 때 워렌 버핏은 못 먹었겠구나, 밥을. 제가 걸었던 길을 앞으로 걸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내년 가을 학기를 목표로 유학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가실 때 그 당시에 솔직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의 심정. 유학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계속 저는 이제 넓은 세상을 가고 싶었던 거는 있고요. 건축이 좋은 게 사실은 월드 클래스를 노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허들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진짜 정말 주목받는 건축가도 베트남 건축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랭킹과 상관없이 어쨌든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궁극에 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국가의 수준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유학을 결심하게 된 거는 일단은 다른 애들하고의 경쟁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월드 클래스의 수준의 스튜던트는 어떤 애들인지 그것 때문에 가보고 싶었던 거였고 인생이라는 게 계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계기가 의외의 곳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계획한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이라는 게 참 계획하지 않은 대로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내건축 디자인과 3학년에 휴학 중인 학생인데요. 저는 이제 작품을 한번 들어갈 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혼을 갈아 넣는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가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열심히 한 것도 알겠고 잘 했는데 넌 디자인 센스가 없다. 너도 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약간 모호한 디자인적 센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딴 거 없는 것 같고요. 디자인이 잘 됐다고 하는 거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방법 외에는 그거를 만약에 지금 디자인 센스가 없다는 거는 정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노출이 많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 센스가.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러 가요. 그러니까 특히 언제 내가 보러 가냐? 컴퓨터 렌더링 하기 전에. 그럼 딱 보면은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재능 있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샷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블이든 스타워즈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구도나 뭐 이런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 투시도를 보는 거야. 고칠 거 투성인 거지 그냥. 궁극적으로는요, 본인만의 디자인 프린시플을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방식, 본인만의 가치를 거기다 부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난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명의 건축가가 있다면은 사실 다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훌륭한 건축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 가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인데 다른 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 좀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이 아니거든. 그럼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밥 먹으라고 그래요. 제 교양 수업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현이라고 하고 저는 졸업을 해서 좀 인테리어 설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 받고 뭐 이렇게 존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 대학원 난 포기하고 유학도 포기하고 왔는데 그래서 실무로 접하시면서 이렇게 뭐 전연차에서부터 지금 소장이 되시기까지 어떻게 로드맵을 짜시고 실력 발전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존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워라밸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내 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네가 딴 사람들한테 계속 이용당하고 싶으면 워라밸을 해라. 근데 만약에 네가 좀 더 주체적으로 살고 싶으면 너 나이 때는 워라밸을 찾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치관의 차이죠. 나는 그냥 워라밸 하면서 평범하게 하면서 그냥 만족을 하고 살겠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근데 대부분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워라밸 할 거면 딴 직업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이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분리해서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워라밸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일하는 거하고 자기가 레스팅하면서 즐기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사실은 일을 할 때가 제일 즐거웠거든요. 설계하거나 밤새고 그럴 때가. 그러니까 워킹하고 라이프를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워라밸이 안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내가 워라밸을 찾는 순간 일단 그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저는 지금은 어떠냐?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맵을 세웠느냐? 맵을 세울 수가 없죠. 왜냐면은 20살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편협하고 아는 게 너무 없고 30살 때도 마찬가지고 40 된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단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떠한 워크 플랜을 가지시던 그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거의 99% 장담을 합니다. 너무 변수가 많아요.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문현주라고 합니다.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을 짓는 기사한테 바라는 점이나 뭐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건축가는 자기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그림을 보고서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많은 매체가 나왔기 때문에 렌더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시도도 좋아서 상상하기 되게 쉬워졌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디테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하고 돌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 컨디션인데 이거를 건축 기사분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그냥 그 디테일이 되게 미묘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돌이 이렇게 붙는데 뭐 이렇게 붙일 거냐 이렇게 붙일 거냐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이 사실은 다 그려주면 좋은데 안 그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그리다가는 사무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무소들이 보통 자기랑 같이 일하는 회사랑 계속 같이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디테일을 얘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 미스가 얘기한 God is in detai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깊이 있게 건축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건축가하고 딥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차영원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이러한 좀 환경적인 요인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점점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도 겪으셨을 텐데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실 때 그 설계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요소나 이런 친환경적인 계획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추가적인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이제 그 전통 건축과 이런 친환경 건축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친환경과 전통 건축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역사에 남을 만한 건축가를 꿈꾸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성공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새로운 재료를 썼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르코르비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건축가냐? 대단하죠. 대단하긴 한데 그 사람이 미스 반델론의 르코르비제가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건축가보다도 가장 먼저 빨리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 뭐 딴 거 뭐 무슨 돌로 건물 짓고 뭐 벽돌로 짓고 이러던 시절에 전혀 다른 신기술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료가 달라지면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고, 특히 건축 재료가 바뀌면 완전히 건축 공간이 바뀌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친환경적인 거 당연히 우리 시대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걸 안 풀면은 뭐 망할 테니까. 그 중에서도 전체 에너지에서 50% 이상을 건축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에너지 소비 중에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광과 통풍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채광과 통풍 이런 건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해왔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니까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쭉 보면은 친환경적인 거는 결국에는 기둥식 건축 구조를 하는 게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건물을 부수지 않고서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벽식 구조로 돼 있으면은 바뀌는 프로그램이나 바뀌는 어떤 니즈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식 구조를 가급적 많이 쓰려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적인 부분과 이런 친환경의 기둥 구조를 합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 방에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새로운 목 구조예요. 한 10년 전부터 제일 건축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컨템포러리 목 구조잖아요. 목 구조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뭐 한 30층짜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계획이 뭐 이제 실행되고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21세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목 구조로 고층 건물 짓는 게 대세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게 결국엔 기둥식 구조죠. 기둥식 구조의 특징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썼기 때문에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처마를 길게 뽑은 거니까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다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갖고 있었던 특징들을. 그러면서도 상당히 컨템포러리하죠, 기술적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친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무를 기둥으로 쓰면 두 가지 면에서 친환경이 성취가 되는데, 하나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생산 안 해도 되니까 콘크리트, 시멘트 생산할 때 나오는 산소 배출량 줄일 수 있고, 나무를 쓰면 보통 나무는 어떻게 성장하냐면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나무의 세포로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산화탄소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나무가 썩게 되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안 썩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건축 재료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코팅을 해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게 결국에는 나무를 계속 키워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거를 건축 재료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발한 방법인 거죠.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를 점점 배출하는 쪽으로만 건축을 생각했다면 지금 이산화탄소를 캡처하는 쪽으로, 없애는 쪽으로 건축 재료가 바뀐 거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 사무실은 가급적이면은 모든 건물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중목 구조로 한다. 네, 지금은 휴학 중이고 내년에 2학년 복학할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의 교수님을 있게 한 작고 소소하지만 꾸준히 쌓아온 습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습관이 지금의 저의 캐릭터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는 정리정돈 잘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갖다 버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걸 제가 계속 버리는, 복잡한 거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리미트리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게 되게
약 먹으면 머리 좋아지는 거 있어.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한번. 약을 딱 먹으면 아예 넘는 IQ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머리 좋아지고서 첫 번째 한 일이 집안 청소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은 청소하고 살아, 내가 느끼거든.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청소를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요,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면은 생각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남겨놓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습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정리정돈을 잘하자. 네, 청소를 잘하자입니다. 청소를. 카메라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강영수 같은 분야에 있는 후배들이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했던 고민들 똑같이 하는 분들이고 해서 되게 동질감도 많이 느껴지고요. 앞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아마 힘들 겁니다. 인생이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안 힘들 것 같죠? 얼마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 인생 일부라는 거를. 그리고 그냥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내 건축하고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정태현이라고 하고요.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더 영광이었고, 되게 지금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그러한 많은 고민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되게 뜻깊고 보람찬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마디는 42살에 건축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것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도전을 시작하려고 이번 멘토링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 듣고, 그리고 조언을 들으면서 건축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늦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정말 뜻깊은 한마디였습니다.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차영원이라고 합니다. 건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문겸이라고 하고요. 좀 더 솔직한 송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다 계획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좀 그 상황에 맞춰서 차선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최선을 만들어간다는 내용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런치 멘토링을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2년 동안 건축 공부를 하면서 너무 고민도 많이 했고 하고 싶은 분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신청을 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이제 하나에 몰두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쓰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건축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물산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저의 옛날 모습 같기도 하고, 어느 인터뷰보다도 제가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힘들 것이다. 그리고 되게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릴 것이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차선이 열리는 곳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게 차선이 모여서 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대로 그냥 계속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